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풀면서 의학용어 외우기 근골격계 편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문제 풀면서 의학용어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아래턱의 크고 단단한 뼈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겁니다. 네, 정답은 이제 아래턱뼈 아니면 하악골이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mandibular bone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아래턱에 있는 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보면 눈이 있고 이제 코가 있고 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아래턱 뼈는 입 아래에 있는 데가 아래턱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아래턱 뼈가 되는 거고 한자어로 하악골 지금 문제의 답인 부분이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술 위에 있는 부분,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쪽에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위턱뼈가 되겠죠. 그래서 한자어로는 상악골이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맥실러리 본이라고 합니다. 아래턱뼈가 아니라 이제 위턱뼈. 그래서 아래턱뼈는 맨디뷸러 본, 그리고 위턱뼈는 메실러리 본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또 얼굴에 있는 뼈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눈 쪽에 있는 뼈는 대표적으로 눈골이 있어요. 눈골, 눈물뼈. 그래서 이제 의학용어로는 라크리멀 본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눈물뼈는 이제 그 눈 쪽인데 눈 구멍의 그 안쪽 벽을 이루고 있는 뼈를 이제 라크리멀 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 쪽에도 이제 뼈가 있죠. 그래서 코뼈는 비골이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네이절 본스라고 합니다. 네이절 본스. 그 다음에는 여기 볼 쪽에 있는 부분, 이제 양쪽에 이제 광대가 있죠. 그래서 광대뼈는 우리가 광골이라고 하는데 광골은 이제 의학용어로 지거마틱 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뼈 쪽에 있는 그쪽 부근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서골이라고 하는 뼈도 있고요. 이제 보습뼈라고도 하고 이제 보습뼈는 이제 의학용어로 보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 또 안쪽에 여기 또 코 쪽에 코 선반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코 선반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 선반뼈 의학용어로 inferior concha bo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있는 뼈 크게는 이제 위턱뼈, 아래턱뼈 배웠고 그리고 얼굴뼈 한 5개 정도 같이 알아봤어요. 바로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성장판이 있는 뼈의 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뼈의 끝을 부르는 그 의학용어가 있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정답은 골단 뼈끝이라고 해서 의학용어로는 에피피시스죠. 말 그대로 골단이니까 뼈 끝을 얘기를 하고 의학용어로는 에피피시스. 그래서 얘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긴 뼈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뭐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뼈의 끝에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있고 또 이제 끝쪽 부분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성장판이 있는 뼈의 끝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맨 끝이 뼈 끝이니까 여기가 이제 에피피시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피피시스랑 이제 그 반대의 말로 그 뼈의 그 가운데, 긴 뼈의 이 가운데를 이제 이루고 있는 부분, 긴 뼈 한가운데를 부르는 말을 이제 골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 끝이냐 아니면 골간은 뼈 몸통이냐 이렇게 부르고요.
뼈 몸통은 의학용어로 다이어피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피시스랑 에피피시스랑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몸통은 아니고 이제 끝쪽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골단과 골간의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골간단이라고 하고 의학용어로는 메타피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 몸통의 끝이다 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뼈 몸통의 끝,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제 이 에피피시스 있는 이쪽이 이제 성장판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가운데 몸통은 다이어피시스, 에피피시스랑 다이어피시스 가운데 있는 부분은 메타피시스, 골간단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부학적 부위 용어, 의학용어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넘어가면은 이제 세 번째 문제, 척추를 구성하는 5개로 이루어진 척추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척추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5개로 이루어진 척추는 정답은 요추이고 이제 의학용어로 lumbar verteb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추는 이제 허리뼈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척추가 무엇이고 척추의 종류, 개수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이제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나왔던 척추가 있죠. 척추를 구성하는 척추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척추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정의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의학용어로는 vertebral colum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olumn이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척추라고 하는 거는 척추뼈를 이루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척추를 구성으로 하는 어떤 기둥이다. 그런데 이제 이 척추뼈를 다 세보면은 총 26개의 척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척추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척추뼈도 이제 한번 그 종류랑 개수를 한번 외워볼 건데 일단 얘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지금 머리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다리 쪽라고 했을 때 이제 척추는 이제 그 목부터 해가지고 이제 엉덩이 쪽까지 있는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는 기둥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척추를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윗부분 이제 척추뼈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휘어져 있죠. 우리 정상 척추뼈는. 그래서 한번 세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부분 이제 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목뼈라고 하고 이제 경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목뼈랑 경추는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학용어로 cervical vertebra라고 하는데 그래서 7개니까 그냥 짧게 C1, C2, C2 해가지고 이렇게 C7번까지 이렇게 이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thoracic vertebra라고 해서 흉추, 등뼈입니다. 뭐 등뼈, 이제 등 그 앞쪽 가슴뼈는 이제 갈비뼈니까 이제 등뼈라고 하고 흉추라고 하는 거고요. 흉추는 총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고 의학용어로는 thoracic verteb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앞글자를 따서 번호를 붙이니까 T1부터 12개니까 T12까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이 이제 허리죠. 이제 목에서 등으로 내려서 그 밑에가 허리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까 답으로 나왔던 허리뼈가 있고 이제 요추라고 하고요. 요추는 이제 5개가 있어요. 5개. 그리고 의학용어로는 lumbar vertebra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L로 시작하니까 이제 L1부터 L5까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허리 밑으로 있는 부분 이제 엉덩이 쪽이죠. 그래서 세크롬이라고 하는 청골, 엉치뼈가 있고 청골 얘는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크롬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꼬리뼈가 있어요. 엉치뼈 그 밑에 꼬리뼈 그래서 꼬리뼈는 미골이라고도 하고 얘도 1개가 있는데 이제 의학용어로는 코식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 이제 목뼈부터 1번부터 보면 이제 목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7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3, 4, 5, 6, 7 여기까지가 이제 경추가 되는 거고, 그쵸? C1부터 C7까지 있는 거고, 이제 그 밑에 흉추가 있다고 했는데 흉추는 12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2개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소라식 벌테브라 해서 T1부터 T12까지 있는 거고, 그 밑에가 이제 허리뼈라고 했죠? 그래서 허리뼈는 5개. 그래서 L1부터 L5까지 있고, 그 밑에 한 개씩 있는 거. 이제 한 개씩 있는 거는 여기 엉덩이 쪽 있는 게 세크롬, 그 밑에가 이제 꼬리뼈, 코식스.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이제 엉치뼈랑 꼬리뼈는 이제 각각 한 개씩이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냥 금방 외울 수 있고, 이제 목뼈, 등뼈, 허리뼈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일단 지금 목뼈가 7개잖아요. 그리고 흉추가 12개인데 지금 허리뼈 5개랑 허리뼈 5개랑 경추 7개를 더하면은 이제 등뼈 12개가 나오죠. 그냥 그렇게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제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7, 12, 5. 그래서 7에서 뭐 12를 빼면은 5가 남는다. 마이너스 5지만 아무튼 이렇게 외우고 나머지 1, 1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 외워주고, 이게 토탈이 아까 총 2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해보면은 26개가 딱 나오죠. 그래서 개수도 이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4번째 문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성 연골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성 연골판은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이제 밑에 이제 여기 답이 있을 건데, 그 답에 해당되는 그 섬유성 연골판이 이제 돌출이 되어서 요통이나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문제 답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성 연골판, 인터버테브라 디스크, 추간 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ertebral이 이제 척추죠, 척추. 그리고 인터가 사이잖아요. 그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뭐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많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 거기서 이제 의미하는 그 디스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말로 추간 원판인데, 이제 척추 사이, 간이 이제 뭐뭐 사이잖아요. 척추 사이에 있는 원판이다. 척추 사이 원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추간 원판, 인터버테브랄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되어서 이 추간판이, 이 추간 원판이면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이 추간판이 이제 돌출이 되면은, 이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이제 요통이랑 이제 신경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이런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그냥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학 용어로는 추간 원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말로 추간 원판 탈출증인데, 이제 탈출증이라는 게 이제 헤르니아라고 하고요. 이게 뭔가 탈출하다, 빠지다 이런 뜻이 있는 용어죠. 그리고 아니면 헤르네이션, 그냥 명사로 헤르네이션, 헐니아 이렇게 부르는데, 어디의 탈출증이냐면은 추간 원판의 탈출증이죠. 그래서 위에 나왔던 인터버테브럴 디스크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똑같은 걸로 헤리네이티드 뉴클러스 펄포서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액이 탈출했다라는 이제 추간 원판 탈출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봐보면은, 우리 아까 척추뼈를 그냥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는데,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봐보면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버테브랄 이 디스크, 이게 디스크가 있는데, 여기 척추뼈 뒤로, 이 뒤로 보면은 이제 신경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이 수액이 여기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그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이 됐다. 이 신경 쪽으로 돌출이 됐다. 그러면은 신경을 건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요통이라든지 신경 증상 같은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가 탈출을 하는 건데, 이 디스크를 그냥 조금 더 좀 확대를 해보면 이 디스크가 있는데 그 안에 수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수액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동의어로 봤던 이 누클레어스 펄퍼서스, 이게 지금 수액 이 부분인데 이 수액이 돌출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여기 뒤에 있던 이 신경들을 건드리게 되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널브 신경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건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수액이 있는 거죠. 수액이 아니라 척수가 있는 거죠. 척수. 신경 그쪽으로 해가지고 척수가 있는데, 척수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라고 배웠어요. 우리 중추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마 이제 신경계 파트 양용어 외울 때 이제 배웠을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척수 안에는 또 척수액이라고 하는 것도 흐르죠. 그래서 CSF라고 이제 약어로 많이 외울 건데,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스파이널가 이제 척수죠. 척수에 흐르는 액체. 그래서 척수액은 이제 뇌와 척수 거기 이제 그 부분을 다 이제 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앞에서 척추뼈를 배웠고, 이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이제 그 돌출해서 뭔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추간음판 탈출증, 헤르니아 오브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아니면 헤르니에이리 뉴클레스 펄퍼서스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약어로 많이 쓰고. 네, 그 다음 5번째 문제는 이제 슬관절 운동 시 넙다리뼈와 정강뼈의 전이를 막아주는 인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 인대 종류였는데 십자인대가 정답이죠. 십자인대. 의학용어로는 크루시에이드 리가먼트. 그러니까 십자 모양으로 생긴 인대다 해서 십자인대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제 십자인대는 우리 무릎에 있죠. 그래서 슬관절 운동은 이제 무릎의 그 관절 운동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넙다리뼈랑 정강뼈, 이제 넙다리뼈는 우리가 허벅지 쪽에 있는 뼈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퇴골이라고 하고, 이제 정강뼈는 이제 경골이라고 해서 그 종아리 쪽에 있는 뼈잖아요. 그래서 허벅지랑 그 종아리 사이에 전이를 막아주는 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위치가 막 뒤바뀌고 이렇게 꺾이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인대가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야. 무릎에 있는 인대.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는 대략적으로만 보면은 뼈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대퇴골이 있고, 밑부분은 그 정강뼈겠죠? 정강에 있는 뼈.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무릎이에요. 그쵸? 근데 무릎에도 이제 무릎뼈가 있고, 여기 좀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무릎뼈가 있을 거고, 무릎뼈는 우리 의학용어로 파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퇴골과 정강뼈의 그 전이를 막아주는 인대가 여기 주변에 이제 있는데, 그 인대가 이제 십자인대라는 거죠. 이제 십자인대가 십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열십자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대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십자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시에이드 리가먼트인데, 우리 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은 그 인대랑 비슷한 게 또 힘줄 이런 게 있죠? 힘줄 건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의학용어로 인대는 리가먼트고 힘줄은 텐던이라고 하잖아요. 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 한번 정리해보면은, 인대라고 하는 거는 뭐랑 뭐를 이어주냐면 지금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연결해주는 게 인대가 되는 거고, 비슷한 걸로 힘줄, 텐더는 뼈랑 근육을, 그쵸? 뼈에 이제 근육을 부착시키는 것을 이제 텐던, 힘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먼트, 텐던까지 한번 정리해봤고, 또 패시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추가로 이것까지 같이 해보면 패시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패시아가 뭐죠? 패시아 근막이죠. 근막은 이제 근육의 막이라고 해서 근육의 겉면을 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패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시아까지 이제 같이 정리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근육 골격계 쪽 의학용어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